남녀 주인공이 턱시도와 웨딩드레스를 입고 도심을 질주했던 마성의 그 영화. 과거 핑클 뮤비 속 린다지에 의해 오마주되었던 명장면이죠. 코피가 주르르. 기억하시나요? 주인공은 코피를 흘려야 간지가 난다는 요상한 법칙을 만들었던 그 영화. 박찬욱 감독이 신인 시절 찍었던 3인조라는 영화에도 코피를 쏟게 만들었습니다. 심하게 잘생겼던 덕화 형님의 리즈 시절, 그리고 5000년 누나의 청순함이 돋보였던 바로 그 영화. 홍콩 누아르의 대표작, 본격 출혈 명작 천장지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어릴 적 부모를 잃고 지하 조직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아와입니다. 경찰에 잡힌 큰형님의 보석금을 마련하기 위해 그들은 크게 한탕할 생각이죠. 주인공 아와와 사이가 좋은 칠형입니다. 그리고 평소 사이가 그닥 별로인 라바입니다. 그들은 아와에게 도주 운전을 맡기기로 합니다. 다음날 라바 패거리들이 보석을 털러 가고 밖에 아와는 그들의 도주를 돕기 위해 대기 중이죠. 스타킹을 쓰고 건물 내부로 진입합니다. 바로 그때 우연히 순찰 중인 경찰차 한 대가 주차를 합니다. 라바 패거리들은 드디어 보석을 손에 넣게 되죠. 나오기 전 아와는 미리 경찰을 따돌릴 생각으로 돌진합니다. 그리고 경찰과 누가 먼저 피하나 치킨 게임을 걸죠. 그들을 도피할 수 있게 안전한 장소에 내려다 주고 도주할 시간을 벌기 위해 경찰의 어그로를 혼자 계속 끌기로 합니다. 네, 총대 맨 거죠. 네, 이건 뭐 거의 불도저인데요. 위기를 맞은 아와는 한 여자를 인질로 삼게 되고 이 우연한 만남으로 5000년 누나가 연기한 조조를 처음 알게 됩니다. 그렇게 도주에 성공한 아와는 라바와 다시 합류를 하게 되는데요. 평소 라바를 잘 믿지 못했던 아와는 자기 몫이 짜다며 불평을 합니다. 바로 그때 그들은 조조를 발견하게 되죠. 우리 얼굴을 봤으니 죽여야 된다 난리치고 아와는 자신이 처리하겠다 그들을 설득합니다. 다행히 그녀의 목숨을 살리게 됐죠. 조조는 나자바바라급 어설픈 빤스런을 선보이고 이 츤데레는 집에 바래다 주겠답니다. 혹시 반한 걸까요? 증거가 될 만한 차에 신나를 붓고 불태워버립니다. 90년대 CF나 뮤비의 한 장면처럼 화려하게 그녀의 집 앞으로 왔습니다. 조조는 데저트에 사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외국에 가 있죠. 반면 아와는 우수에 찬 주인공답게 건물 네온 사인이 둘러진 옥탑방에 살았습니다. 오늘은 부모님의 제삿날이죠. 고독히 혼자 맥주 한잔을 하다 갑자기 한편 주차 관리 및 세차를 하는 파숙이 등장합니다. 둘은 가족처럼 친했는데요. 아화는 배신자다 오해를 받게 되고 라바 부하들이 몰려왔습니다. 다구리를 맞는 도중 경찰이 와서 다같이 체포되고 말죠. 납치됐었던 조조가 보석털이 일당들을 식별하기 위해 왔습니다. 조조는 몬셴긴 라바부터 천천히 살펴보는데요. 급기야 아와까지 오게 되죠. 그녀는 범인이 없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녀의 행동이 잘 이해가 안 갔는데요. 조조는 경찰서를 나오게 되고 라바의 부하들이 대기 중이었죠. 하지만 아화는 조조를 구해냅니다. 사고친 아화는 여관에 숨어 있을 테니 그 사실을 칠형에게 좀 전해달라고 합니다. 안전을 위해 그렇게 둘은 여관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친구 집에서 자고 간다 어설픈 거짓말이 아와의 눈에는 귀엽게 보이나 봅니다. 여관 주인은 라바와 한통속이었고 이내 그들은 개떼같이 여관으로 몰려오게 되죠. 아화는 칼을 맞게 됩니다. 때마침 칠영이 등장하죠. 我係佢大佬，如果呢單嘢有咩事嘅，我擔保華仔個人孭晒，華仔走走，佢做細佬為嘢點計啊？你而家可以同啲僆交代啦。 화끈한 칠영의 도움으로 아화는 구사일생하게 됩니다. 翻屋企，冇跟住我啊！ 같은 건물 아래층 아줌마들이 치료를 해줬습니다. 돌아가신 엄마와도 잘 아는 사이들이죠. 조조는 다시 여관에 전화도 걸어보고 아화를 찾게 됩니다. 구멍난 그의 옷을 다시 꿰매보기도 합니다. 아화를 다시 찾을 길이 없자 저번에 잠시 본 파숙을 찾아왔는데요. 어디 있는지 알아도 말 못한다고 하자 그녀는 돈을 건넵니다. 하지만 돈까지 거부하죠. 마지막 필살기 애교를 시전하는데요. 별빛이 내린다. 그렇게 조조는 한 나이트클럽으로 오게 되고 구석자리 아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친 그를 위해 몸에 좋은 국을 끓여왔는데 관심 없다는 듯 아화는 떠나버리고 웬 양아치들이 그녀에게 추군덕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아화를 보자 도망가 버리죠. 아화가 이 바닥에선 꽤나 이름이 있는 듯한 장면입니다. 따라 나온 그녀는 꿰맨 옷을 건네고 라이터를 건네자 받고 시크하게 가버립니다. 아화는 조조를 떼어놓기 위해 그녀가 질색할 만한 위험한 장소를 일부러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거긴 위험한 자동차 경기가 열리는 뒷골목 토토판이었죠. 여성을 태우고 레이싱을 펼치는 경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물론 보조석은 아닙니다. 오기가 생긴 조조는 차 지붕 위로 올라가고 저기서 안전장치 없이 버티는 위험한 레이싱이죠. 진짜 이걸 한다고? 드디어 출발 신호가 떨어집니다. 이건 뭐 거의 매드맥스급인데요. 아와의 차량에 짐칸이 부셔져 버리고 그녀는 이제 잡을 곳도 없어집니다. 쌓인 드럼통에 불이 붙게 되고 그녀를 떼어놓고 싶었지만 생일이란 말에 아와는 마음이 또 흔들립니다. 그때 드럼통이 폭발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은 도망칩니다. 다시 한번 폭발과 함께 뮤비를 찍게 되죠. 이 밀당의 고수는 늦은 밤 셔터가 닫힌 가게 문을 두드리게 되는데요. 다름 아닌 조조의 생일 케이크를 사는 거였습니다. 你幾時生日？唔知㗎。呃人，冇理由幾時生日都唔知嘅。你就同埋我嗰日生日，咁我哋以後咪可以一齊慶祝咯。 그렇게 둘의 관계는 급속도로 발전하게 됩니다. 전하지 못한 끓인 국을 끝끝내 전달하는 사랑스러운 조조입니다. 이젠 파숙과도 친하게 지내고 영락없는 3인조가 됐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동네 다른 어린 건달들이 장사를 못하게 파숙의 자리를 뺏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老老實實，你唔好衰啊！咁容易衰俾班死靚仔啊！ 엄마와도 같은 아줌마들에게 조조를 소개시켜주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불길한 삐삐 한 통이 오게 되고 我有緊要事唔送你翻去啦，我 call 你啊！ 조조는 집으로 도착을 했는데 외국에서 부모님들이 돌아왔는데요. 엄마는 곧장 캐나다에 있는 여러 대학들의 입학 지원서를 들이밀죠. 한편 영화에 영원히 등장하지 않는 보석금으로 풀려났던 보스가 누군가에게 급습을 받고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老做點呀？
仲做緊手術。佢老母啊！成個單位同我炒起佢！嗱爸，你咁勞做咗乜嘢啊？老錯又未知點。 하지만 보수는 죽게 되고 누가 책임자 나오라네! 책임자 나오라네! 이빨! 그날 이후 아와를 오랫동안 만날 수 없었는데요. 파숙을 찾아왔지만 어린 건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죠. 老蘇，你冇事啊嘛？或者去咗邊啫？你估我而家係佢奶媽咩？唔見親都嚟揾我！ 보스가 죽은 이후 조직 간에 큰 싸움이 있었고 아화는 마카오로 도피 중이란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를 찾기 위해 마카오까지 직접 가게 되죠. 결국 조조는 아화를 찾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你跟住我俾唔到咩你。 그렇게 둘은 다시 만나게 되고 마카오에서 행복한 일상들을 보내게 됩니다. 명절이 찾아와 둘은 불꽃놀이를 하는 도중 홍콩에서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다름 아닌 조조의 엄마가 딸이 납치당했다며 아화를 신고한 것인데요. 버젓이 금연구역이라 표시가 있지만 이 터프가이는 담배를 피우며 홍콩으로 돌아갑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땐 조조의 부모님과 경찰들도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打劫珠寶工場呢單嘢，你哋遲早要交人出嚟㗎啦！ 이때 경찰국장에게 전화가 걸려오고 조조의 설득으로 부모님은 고소를 취하하게 되고 아와는 풀려나게 됩니다. 한편 라바는 조직을 통으로 먹으려고 개수작을 부리고 있었는데요. 而家喇叭好似癲狗咁周圍踢，你哋個個都同佢唔妥嘅。大佬，我跟得你一人，就會跟到底。聽日我上去。 그리고 조조는 캐나다에 가기 전 마지막으로 한 번만 아와를 보겠다고 탈주합니다. 속상한 마음에 그는 과음을 하게 되는데요. 그 순간 파숙을 괴롭히던 어린 양아치들을 보게 됩니다. 파숙에게 화장실 간다 구라를 치고 그놈들에게 가게 되죠.以後你衰咗，我照你唔起㗎啦。 집으로 도착했을 땐 탈주한 조조가 우렁각시 행세를 하고 있었는데요. 만취한 도라의 아와는 또 땡깡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대로 뻗어 잠든 그를 두고 다시 집을 치우기 시작합니다. 다음날 식당으로 두 세력은 만나는데요. 出邊班兄弟服務你先，唔使傾啦係咪啊？唉，大家都係自己人。啊！自己老母！啊！哎呀！ 라바는 눈에 가시였던 아와의 머리를 가스통으로 내려칩니다. 파숙의 도움으로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뇌진탕 증세인진 뭔진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아와는 계속 코피가 흐르게 되죠. 코피를 닦다가 그제서야 조조의 쪽지를 보게 됩니다. 한편 캐나다로 떠나는 그녀 앞에 아와가 찾아왔습니다. 그녀가 출국하기 전 아화는 둘만의 결혼식을 올리겠다 결심하게 되죠. 바로 그때 또 공포의 삐삐가 울립니다. 라바의 위치를 알게 된 아화는 일단 급하게 조조와 성당으로 갑니다. 반지를 건네며 둘만의 결혼식을 하게 되죠. 如果你希望我哋將來會點樣，
你就求上帝賜俾我哋。 기도하는 사이 시동을 켜지 않고 몰래 아와는 출발하게 되고我唔射啊！我真係唔射啊！我懟冧個仆街，懟冧佢老母，冇嘢嘛？ 자신에게 남은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직감한 아화는 파숙을 끓여들이지 않고 혼자 라바에게 향합니다. 那般生命是我，過去也曾相約，就像隔短暫轉身報真是 결국 아화는 칼에 찔리게 되고 이때 정신 차린 파숙이 다가와 라바를 끝장내버리게 되죠. 그렇게 아화는 물밖의 생선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조조는 아화가 죽은 줄 모르고 그를 찾아 헤매이는 마지막 장면. 한국 개봉 당시 관객 10만 명을 동원하며 그렇게 큰 흥행을 하지 못했지만 2차 비디오 시장에서 폭발적인 인기로 많은 한국 영화나 미디어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국내 제목은 천장지구로 하늘과 땅이 오랫도록 변치 않는다는 뜻이죠. 원래 제목은 천약 유정으로 만약 하늘에 정이 있다면 이란 뜻입니다. 작년 2019년에 CGV에서 천장지구 1편과 2편이 동시에 재상영되기도 했습니다. 역시나 작년 같은 시기 캐치온 채널에서 천장지구 이벤트도 한 것을 보면 영화에 얼마나 많은 팬이 지금껏 있는지 가늠케 합니다. 신인이었던 오천년은 이 영화로 스타덤에 올랐고 천장지구 2편에서도 곽보성과 또 슬픈 러브스토리를 합니다. 2편은 후속편이 아닌 1편과 완전히 다른 영화입니다. 파숙을 연기한 오맹달은 홍콩 금상장에서 나무조연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극중 남녀 주인공이 결혼식을 올린 홍콩의 성 마가렛 성당은 관광 명소가 되었고 지금도 주말이면 결혼식이 진행되는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영화는 지금 보면 다소 촌스러울 수 있으나 1990년 당시에는 꽤나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유명해졌습니다. 홍콩 영화를 대표하는 여러 편의 느와르 명작 중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 거죠. 남녀 주인공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끝까지 가는 처절함과 비극들이 당시 홍콩 영화의 트렌드였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대부분의 삼촌 시청자들은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듯한 그 당시 감성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후 장현수 감독의 본투킬이나 게임의 법칙 그리고 김성수 감독의 비트 같은 영화에 영향을 주었고 카피와 오마주의 애매한 경계선에 있는 홍콩 영화 문법들이 한국형 느와르 영화에 스며들었습니다. 하나같이 비루한 청춘을 다루고 있고 처참한 결말을 향해 가는 이야기 구조가 당시엔 간지 그 자체였죠. 마지막으로 천장지구가 조회수가 잘 나온다면 이어서 2편도 한번 이상 아만보 무비였습니다.